We had an instance on the sideline this last game where Jimmy was having a horrific game. He's a receiver, Jimmy Horn. And I said, Jimmy, you're a dog. We from Florida, man. And guess what? Papa's at the crib and he's incarcerated watching you right now. And he wants to clap in front of all his different inmates because he believes in his son. We gonna make Pop proud tonight. That's what we gonna do because his son is a dog. Now you go out there and show the world who you are. And in return, he went and caught the touchdown, the game time touchdown. And he was having just speaking life into Jimmy and understand where he was, where he was located. I've been there because I sympathize and empathize with him, and I know his background and his situation. So I'm able to pull that intangible out of him that I connect to him in a pivotal time like that. And that's why I got to know my kids. I got to know this team. I got to know them individually as well as collectively.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3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n terms of Justin, I can't be more clear than this. No one in our entire building, none of our coaches see Justin as a finger pointer at all.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바로 인디애나 콜츠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맞붙는데요. 인디애나 콜츠의 앤서니 리차드슨이 결국 이 뇌진탕 부상으로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해서 결국 경기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렇다면 백업 쿼터백이었던 가드너 민슈가 또 한번 이 레이븐스를 상대할 겁니다. 물론 저번주 경기에서 이 인디애나 콜츠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선수가 물론 2개 러싱 터치다운 기록하고 나가면서 이미 이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중간에 들어온 가드너 민슈도 괜찮은 경기력을 펼쳤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에서 이 슈타인케 감독과 어쨌든 호흡을 맞췄던 쿼터백으로서 오펜스를 잘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도 이 상대팀의 루키였던 이 CJ 스트라우드를 잘 압박하는 데 성공했었고요. 사실 결국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이 경기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라마 잭슨과 앤서니 리차드슨 이 두 선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팬분들께서 많이들 실망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이 인디애나 콜츠와 이 레이븐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콜츠의 디펜스가 이 현재 부상자가 꽤 많은 레이븐스의 이 오펜스 그리고 이 팀 전체를 과연 얼마나 압박을 할 수 있느냐예요. 일반적으로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는 이 거스 브래들리, 이 존 커버리지의 대명사였던 이 코치가 또 한번 커버 2, 커버 3를 펼친다면 저는 라마 잭슨이 쉽게 쳐 부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 시즌 가장 큰 눈에 띈 변화는 거스 브래들리라는 이 코치가 제로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제로 블리츠라는 것은 현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DC인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의 리그의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리그 32개 팀 전부가 제로 블리츠 패키지를 썰드다운 상황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스 브래들리라는 이 존 커버리지의 대명사였던 이 코치 또한 본인만의 철학을 지금 바꾸게 되면서 변화를 선택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은 이 현재도 제로 블리츠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까지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레이븐스의 팀 구성도 스피디한 리시버를 더욱더 고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 이 제로 블리츠 상황에서 타이트 엔드 키가 큰 피지컬한 리시버 이러한 선수들은 현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라마 잭슨도 실제로 블리츠 상대로 그렇게까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가 어쩌면 라마 잭슨을 좀 당황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경기 초반에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생각보다 콜츠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고, 만약 인디애나 콜츠가 턴오버만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면 어쩌면 경기는 의외로 이 접전으로 치닫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레이븐스라는 팀은 이 인디애나 콜츠보다 더욱더 이 한 단계 탤런트적으로나 또는 코칭적으로나 더 완성적인 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승리 자체는 레이븐스가 가져가겠지만 인디애나 콜츠에 저는 플러스 8.5 라인 커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이븐스도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두 자릿수 점수 차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디애나 콜츠가 현재 나쁘지 않은 코칭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조금은 당황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인데요. 현재 라인은 3.5로 지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탑독인 상황인데요. 이 처절한 사투를 저번주에 벌였던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다시 한번 테네시 타이탄스와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돼요. 일단 닉 첩의 부상 이후 브라운스는 카림 헌트를 급하게 데려왔는데, 닉 첩하고 카림 헌트는 분명 다릅니다. 카림 헌트라는 런닝백이 이번 오프 시즌에 뉴올리언스에 갔고 또 마이애미인가 갔었나요? 이 계약을 위해서 방문을 했지만 결국 계약을 얻지 못했어요. 계약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카림 헌트의 몸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카림 헌트를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부상 때문에, 닉첩의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데려왔어요. 저는 카림 헌트가 지금 당장 잘할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일단 본인의 몸 상태가 좀 더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수의 레벨 자체도 닉첩과 카림 헌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르다는 이 결과물은 결국 브라운스 오펜스 전체에 생각보다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런닝백이라는 포지션이 가장 쉽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포지션으로 유명하고, 누굴 쓰든 오펜시브 라인이 뛰어나고 오펜스의 런 스킴이 뛰어나다면 똑같은 효율성, 생산성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재 리그의 추세가 이러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닉 첩이라는 런닝백은 특별한 선수입니다. 스페셜한 선수예요. 브라운스의 오펜스를 캐리한 특별한 선수였고, 아무리 브라운스의 오라인이 뛰어나든 런스킴이 뛰어나든 이 컨택트 후에 야드를 가져오는 능력에 있어서 닉첩을 따라올 런닝백은 없습니다. 또 브라운스라는 팀은 현재 이 러싱 오펜스의 힘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팀이에요. 브라운스는 첩을 통한 러싱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드션 왓슨에 대해서 느리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 러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이는 쿼터백에 대한 부담으로 번져지고, 드션 왓슨이 계속해서 서드 앤 롱 상황을 잡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플레이를 잘 못한다. 그러면 더욱더 팬들과 미디어의 압박이 이 팀에 전체적으로 가해질 것이고, 결국 브라운스라는 팀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말해서 이 드션 왓슨의 현재 경기력만을 보고 드션 왓슨 다음 주부터는 왠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드션 왓슨은 현재 굉장히 못하고 있고 이 선수가 금방이라도 반등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오펜스에 있어서 최소한 러싱의 효율성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닉첩의 빈자리는 너무 커요. 결국 브라운스 입장에서 카림 헌트를 데려오는 것 이외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저는 인디애나 콜츠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팀에게 불만이 많고 진짜 부상을 당한지 안 당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즌 첫 4경기를 이제 PUP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쉬고 있는, 그렇지만 또 올해 1년 농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FA에서 한몫을 챙기기를 원하는 런닝백이 있죠. 바로
조나단 테일러입니다. 물론 조나단 테일러를 데려오는 트레이드하는 대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인디애나 콜츠가 오프시즌에 뭐 1라운드 달라, 최소 뭐 2라운드 초반은 달라, 뭐 이렇게 했었다가 결국 모든 팀들이 다 거부를 했었죠. 클리브랜드 입장에서 이 대가가 분명히 만만치는 않지만 1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데려올 당시에도 야,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이 정도의 픽을 태워? 이거 진짜 오버페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 나이너스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증명해냈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그리고 나이너스의 팀 전력도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이 팀은 현재 올 시즌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감독과 단장은 무조건 잘려요. 감독과 단장이 이렇게 본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시즌 속에서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과연 있을까요? 이들은 반드시 뭐 내년 픽을 쓰든 뭐 내후년 픽을 쓰든 올 시즌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조나단 테일러를 이제 올인을 하는 것이 이 제가 생각하는 이 브라운스에게 있어서의 미래 방향성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경기적으로 이번 경기적으로만 보자면 뭐 카리먼트를 통해 상대하는 이 테네시 타이탄스,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아직도 뛰어나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뭐 오라인이 뛰어나긴 하더라도 이 닉첩과 같은 생산성을 절대 보여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뭐 테네시 타이탄스도 라이언 테너힐이 지금 고물이고 데릭 헨리는 리그 평범한 런닝백 수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타이탄스는 알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도 알고 있어요. 이 팀은 본인들에게 문제가 뭔지. 결국 루키 런닝백인 스피어스를 기용하고 또 뭐 다른 뭐 포메이션,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팀입니다. 결국 브라운스와 타이탄스 모두 쿼터백의 생산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또 러싱과 이 디펜스에 기댄 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 컬러가 비슷한 이러한 두 팀 간의 대결, 테네시 타이탄스는 플러스 3.5의 라인을 현재 가지고 있고 언더독으로서, 그리고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은 이러한 게임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에 좀 유능한 감독입니다. 결국 저는 타이탄스 플러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팔컨스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대결인데요. 디트로이트 마이너스 3.0, 애틀랜타 플러스 3.0 이 라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뭐 리그 최고의 화끈한 오펜스의 대결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팔콘스는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또 좋은 출발이죠.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댄 캠벨 감독이 뭐 이상한 또 판단으로 경기를 저번주 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득점 페이스만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이 경기는 두 팀의 오펜스가 엎치락 뒤치락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거예요. 만약 똑같이 서로의 오펜스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결국 디펜스에서 무언가의 한 방을 경기 후반에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대결이죠. 그리고 저는 일단은 디트로이트에 걸고 싶긴 해요. 팔콘스도 작년보다 나아진 디펜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디트로이트의 젊은 선수들의 이 턴오버 유발 능력, 무언가 이 팔콘스보다는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디트로이트에게 있어서 확실한 커버 능력까지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서로 터치다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마지막 시간을 태우고 이 필드골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양상이 된다면 뭐 플러스 3.0 요거는 어느 팀이든지 택할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루키 1라운더 런닝백 뭐 비잔 로빈슨과 자미르 깁스 두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면서 화끈한 오펜스의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이 경기의 픽은 저는 팔콘스 플러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오버 언더 라인이 46점이에요. 저는 각 팀 모두 진짜 30점은 든든히, 아니 최소 25점씩은 든든히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46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세인츠 플러스 1.5 그리고 패커스 마이너스 1.5로 패커스가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저번주 그린베이 패커스는 뭐 다 가졌던 승리를 뭐 놓쳤죠. 이 QB 스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던 러브가 좀 미스가 났고 결국 그것이 패배로 이어졌는데요. 만약에 그 실수만 안 했다면 패커스는 충분히 현재 2연승의 팀이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높게 산 것 같은데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스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노련한 이 베테랑들이 가득한 이들의 디펜스 만만치 않고, 그린베이 패커스도 분명 좋은 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에런 존스라는 러닝백 그리고 크리스찬 왓슨이라는 리시버 없이는 분명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크리스찬 왓슨이라는 리시버가 돌아와야만 그린베이 패커스의 제대로 된 포텐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오펜스가 예상외로 뭐 저득점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리카에게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믿었던 이 런 게임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라인 또한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뉴올리언 세인츠는 아직 이 시즌 초에 본인들의 그러한 색깔들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린베이의 디펜스는 분명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물론 뉴올리언 세인츠 입장에서 뭐 크리스 올라베나 이런 리시버들을 활용한 딥볼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세인츠의 업셋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너백들이 잘 그것만 막아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세인츠 입장에서 답답한 오펜스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패커스 마이너스 1.5 커버승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대결인데요. 텍산스는 플러스 9.0 그리고 제규어스는 마이너스 8.5. 최근 텍산스의 이 라인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뭐 첫 주차부터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을 받았던 이 팀은 현재 3주차에도 이 9.0이라는 높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뭐 전력 자체적으로 뭐 안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우에는 물론 캔자스시티 칩스에게 졌어요, 저번 주에. 그렇지만 진 게 신기할 정도로 진짜 아슬아슬한 차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잭슨빌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 작년 시즌 뭐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칩스의 코너백들이 일단 레드존에서 미친 활약을 펼쳤고, 번번이 잭슨빌 제규어스 리시버들의 이 터치다운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진짜 거의 무조건 터치다운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4개의 패스를 모두 인컴플릿으로 막았어요. 과연 텍사스가 그게 될까요?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번 시즌 이 리시버들의 활약이 이 휴스턴 텍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규어스 마이너스 8.5 커버승 선택합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이 브론코스가 플러스 6.5 그리고 마이애미가 마이너스 6.5.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홈에서 2연패를 션 페이튼 감독의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한 채 현재 마이애미로 향하는 만큼 이 팀에 대한 평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덴버에서 뛰는 것이 아니고 마이애미로 향한다 그러면 솔직히 첫 승의 가능성은 더욱더 힘든 곳이죠. 특히나 마이애미라는 이 날씨 차이가 굉장히 심한 도시에서는. 반면에 마이애미의 경우에는 초반 페이스가 현재 굉장히 좋고, 뭐 작년에도 사실 초반 페이스가 좋았지만 올 시즌은 뭐 그 이상 그게 버금가는 그러한 페이스고, 특히 홈에서 다른 팀들을 승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맥다니엘 감독의 계속된 뭐 숏 모션에 이용한 타이리켈 활용,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대처하기 힘들고, 또 러싱 오펜스의 그런 런 스킴도 너무나도 진짜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오라인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러한 잘 차려진 밥상에서 투아의 플레이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만약 덴버 브론코스의 패스러쉬가 마이애미를 충분히 압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이애미 돌핀스의 빅 판지오 코치는 덴버 브론코스의 감독 출신이었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비록 떠난 지가 2년이 되었더라도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이 빅 판지오 코치가 맥다니엘 감독에게 충분한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승 자체는 저는 마이애미로 당연히 기울지만, 하지만 덴버 브론코스가 이 코치를 위해서, 션 페이튼 감독을 위해서 이 1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똘똘 뭉쳐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커버까지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브론코스에게 충분히 커버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제 픽은 브론코스 플러스 6.5 커버 승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 오버 언더 라인이 48인데 저는 48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덴버 브론코스도 어쨌든 최근 득점 페이스가 나쁘진 않은 팀이고,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뭐 말을 하나 많아죠. 또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현재 실점 페이스도 높은 만큼 이 경기가 뭐 마이애미가 충분히 30점 이상의 경기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LA 차저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결인데요. 차저스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바이킹스는 플러스 1.0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2패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결국 두 팀 간에 첫 승을 거두는 팀이 나올 텐데 진짜 애매한 상황이죠. 이 과연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저스틴 제퍼슨을 통해서 뭐 LA 차저스를 뚫을 것은 분명한데, LA 차저스가 과연 이를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이킹스도 과연 이들의 패스러셔로 이 저스틴 허버트를 막을 수 있을까? 뭐 두 팀 모두 서로 막을 수 없는 방패 대결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애매한 전력과 애매한 뭔가 확신할 수 없는 이런 경기는 보통 홈팀에게 이점이 있다, 또는 뭐 준비 기간에 여유가 있다, 스케줄상으로 뭐 그런 것들, 또는 부상자의 유무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할 테지만 저는 그냥 LA로 가겠습니다. 이 저스틴 허버트는 컬크 커즌스보다는 뛰어난 쿼터백, 그 사실 하나에 걸겠습니다. 저는 차저스 마이너스 0.5 커버 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 간의 대결인데요. 패츠 마이너스 2.5, 뭐 제츠 플러스 2.5, 현재 패츠가 다시 한번 이 탑독인 상황인데요. 잭일슨을 상대하는 뉴잉글랜드, 올해 1승을 거둘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잭일슨을 상대했던 패츠는 제츠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었고, 잭일슨은 첫 번째 경기에서 무려 인터셉션을 3개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패츠의 디펜스는 굉장한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뭐 정상급 쿼터백들도 고전하는 상황 속에서 잭일슨이 과연 패츠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물론 제츠의 디펜스도 막강하고 패츠 맥존스가 뭐 진짜 잘 뚫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패츠라는 팀은 득점을 어느 방향에서든지 할 수 있는 팀이에요. 디펜스가 되었든 스페셜 팀이 되었든 뭐 오펜스 러싱 게임이 되었든 말이죠. 결국 뉴잉글랜드의 최근 이 부진한 모습의 가장 큰 이유는 턴오버에 있었어요. 턴오버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빌 벨리책 감독이 이 디서플레인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이 코칭을 보이고 턴오버라는 이 실수를 줄이는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턴오버 없이 패치가 경기를 끝낸다. 그러면 뉴욕 제츠는 어쩔 수 없이 잭일슨이 턴오버를 저지를 거예요. 이 턴오버 맞은 배틀에서 승리한 패치가 저는 커버승을 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패치의 마이너스 2.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대결인데요. 빌스는 마이너스 5.5, 커맨더스는 플러스 6.5의 라인까지 현재 있는데요. 어쨌든 버팔로 빌스는 2주차 레이더스를 상대로 제대로 분풀이를 했죠. 그리고 이 극적인 컴백 경기를 가진 워싱턴 커맨더스, 저번주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정말 이 멋있는 승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두 팀 간의 이 스프레드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버팔로 빌스의 전력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버팔로 빌스는 분명 1주차에 뭐 조시 알렌이 똥을 싼 거 이외로 오펜시브 라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디펜스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좀 아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워싱턴의 D라인은 이 버팔로의 OL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수준이고, 워싱턴의 리시버들은 버팔로의 디펜스를 충분히 회집어 놓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버팔로의 2주차는 또 레이더스를 상대로 공수 완벽한 모습을 선보였어요. 과연 이 팀이 기복이 정말 심한 건지, 아니면 전력 자체가 고점에서 확실히 내려온 것인지, 다른 경쟁력 있는 팀들과의 싸움에서 이 팀에게 충분한 엣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저는 버팔로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경우에도 뭐 컴백 승리를 따내면서 뭐 에릭 비에남의 코치의 오펜스가 분명 작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이 애리조나 그리고 덴버 브론코스 이러한 선수 팀들에게 경기 초반에 너무나도 밀리고 있다는 점, 이 게임 플랜 이슈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리고 페널티도 너무나도 잦아요. 코칭의 영역에서 오펜스 뭐 에릭 비에남의 효과를 제외하자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팀이라고 느껴집니다. 워싱턴은. 저는 어쨌든 두 팀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는 있는 것이 없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버팔로 빌스가 한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고점에 대한 기복이 그래도 몇 주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빌스의 또 한 번의 완승에 걸겠습니다. 빌스 마이너스 5.5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인데요. 뭐 라인이 이 팬터스 플러스 6.5, 시옥스 마이너스 6.5. 시옥스의 경우에는 저번주 이 디트로이트에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오펜스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너무나도 부진한데, 브라이스 형이 너무 불쌍하죠. 근데 브라이스 형이 어쨌든 이번주 부상 때문에 경기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렇다면 뭐 시옥스가 저는 안 걸 수가 없겠죠. 시옥스 마이너스 6.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브라이스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애틀과 캐롤라이나의 팀 격차는 분명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팀 격차가 있는데, 브라이스 형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시애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인데요. 카우보이스가 마이너스 12.5의 스프레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디널스가 물론 잘해주고는 있어요. 생각보다 뭐 승리를 2번이나 거둘 수도 있었죠. 1주차 2주차. 그래서 뭐 이들의 탱킹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져줬어요. 어쨌든 예상의 선전을 보이고 있는 카디널스이지만 이 댈러스에게는 힘들겠죠. 지금의 댈러스를 막을 팀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카우보이스 마이너스 12.5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와 캔자스 시티인데요. 시카고 베어스 플러스 12.5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 마이너스 11.5의 라인이 있습니다. 2017년 패트릭 마홈스를 거르고 이 미첼 트루비스키를 뽑았던 시카고 베어스, 뭐 본인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판단이었죠. 그리고 시카고는 다시 한번 저스틴 필즈를 뽑았고, 브라이스 영, CJ 스트라우드, 앤서니 리차드슨을 걸렀습니다. 또 한 번의 최악의 판단. 본인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저스틴 필즈는 며칠 전 코칭의 탓을 함으로써 뭐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죠. 저스틴 필즈는 이미 리더로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팀의 넘버원 리시버인 DJ 무어는 상대팀이었던 데빈 화이트가 경기 도중에 뭐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야 너네 팀 왜 이렇게 너를 안 쓰냐 이런 물음에 그러게 말이야 이런 긍정적인 마이크업이 담겼던 게 이제 유튜브로 찾아볼 수 있었고, 또 팀의 세이프티는 팀이 쓰레기다 라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또 팀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으면서 현재 팀은 뭐 FBI가 개입됐다, 뭐 서로 싸웠다 라는 끊임없는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시카고의 상황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매년 돌아오는 시카고 팬들의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 진짜 어떻게 매년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쿼터백 잔혹사를 끊고 싶은 이 시카고 베어스가 드디어 참교육을 다시 한번 받으러 에로우헤드로 향합니다. 크리스 존스는 돌아왔고 트래비스 켈시도
거의 회복이 100% 완료됐다는 소식이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더욱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시카고 베어스가 현재 뭐 감당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는 이미 1주차에 18점 차, 2주차에 10점 차의 패배를 당했는데, 칩스를 상대로 12점 차의 승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칩스 마이너스 11.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대결인데요. 스틸러스가 플러스 3.0 그리고 레이더스가 마이너스 2.0의 스프레드 라인이 있습니다.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결국 보는 사람마다 기대감을 점점 적게 만들고 있죠. 맷 캐나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 플레이 콜링 진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고, 물론 레이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시 제이콥스의 파워가 굉장히 떨어진 모습이고, 또 지미 갈라폴로도 이 나이너스에서 보여주한 그런 나이스한 모습에 비해서 레이더스에서 활약은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나이너스에서는 더욱더 뛰어나고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레이더스에서는 좀 더 불편한 환경이고, 그리고 레이더스에서는 쿼터백의 이 역량이 더욱더 나이너스 시절에 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미 갈라폴로가 좀 과부하가 걸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경기를 예상을 하자면 뭐 스틸러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과연 레이더스의 오라인이 이겨낼 수 있을까 싶고요. 스틸러스가 물론 오펜스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틸러스 또한 좋은 디펜스를 가지고 있고, 이 턴오버 대결에서 분명 스틸러스에게 저는 이점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틸러스의 플러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템파베이 벅스와의 대결인데요. 이글스가 마이너스 4.5 그리고 벅스가 플러스 5.0의 현재 라인인데, 톰 브래디 없이 2연승을 거둔 템파베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글스는 어쨌든 이 TNF를 뛰고 무려 열흘을 쉬고 온 상태예요. 또 벅스가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베이커 메이필드와 함께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탄탄한 오라인에 있는데, 오라인의 선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상대했던 이 디펜스의 D라인이 미네소타, 시카고, 리그 최하위의 패스러셔들을 보유한 팀들이었어요.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올해도 이 리그 최고의 D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템파베이는 2주차까지 맛보지 못한 이 막강한 패스러셔들을 이제 진정 상대하는 그런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통해 빅플레이를 통한 전진을 추구하는 이 템파베이의 오펜스에서 과연 거기까지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 이글스의 경우에는 뭐 경기 초반에 고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그의 다른 팀들이 이 슈퍼볼을 진출한 팀들을 상대로 많은 준비를 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경기를 좀 더 예측을 하자면, 뭐 저는 벅스의 디펜스, 베테랑들이 분명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글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가 아마 따라잡기, 이 스피디함에서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베이커 메이필드도 어쨌든 이 공을 던지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의 쿼터백인데, 이글스의 D라인이 그것을 쉽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글스 마이너스 4.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LA 램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 마지막 대결입니다. 램스가 플러스 3.0 그리고 벵갈스가 마이너스 3.0인데요. 벵갈스가 사실 탑독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외죠. 어쨌든 램스는 1승 1패 그리고 나이너스를 상대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벵갈스는 2패 그리고 1주차에는 진짜 대패를 당했고 2주차에도 뭔가 애매한 패배를, 본인들의 그런 색깔을 잘 보여주지 못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어쨌든 슈퍼볼 리매치로서 뭐 벵갈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두 팀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상반된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데요. 뭐 벵갈스나 램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경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램스의 세컨더리는
현재 벵갈스의 리시버들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 탤런트 상으로 이건 미스 매치업이에요. 결국 LA 램스의 디펜스는 이 슈퍼볼 매치업처럼 에런 도널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존재감을 펼치냐가 결국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신시내티 벵갈스는 슈퍼볼에서도 한번 이 에런 도널드의 맛을 한번 맛보았고, 또 올 시즌 1주차, 2주차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만큼 진짜 이번 경기만큼은 무언가를 좀 준비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 잭 테일러 감독이 또 한 번 아무 준비를 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이 감독은. 어쨌든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시간만 준비가 된다면 저는 벵갈스의 리시버들이 학살을 할 수 있는 좋은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LA 램스도 현재 좋은 흐름인 것은 사실이에요.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오라인 서로 되게 이 선전을 보여주면서 이 투투 아델 그리고 푸카 나쿠아 이 리시버들이 정말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벵갈스의 디펜스는 사실 만만치 않은 디펜스입니다. 일반적인 이 투투와 이 푸카라는 리시버들이 현재 존 커버리지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미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존 커버리지보다는 벵갈스가 맨 커버리지의 사용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이 경기 생각이 들고요. 결국 푸카와 투투가 존 커버리지에서의 활약처럼 맨 커버리지에서도 1대1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램스도 러싱 게임보다는 이 스태포드의 샷건 게임을 바탕으로 한 이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벵갈스를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벵갈스 입장에서는 시즌을 3연패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경기는 이 슈퍼볼 리매치라는 이 의미 있는 그런 경기인가 동시에 본인들이 정말 이제 낭떠러지 앞에서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경기예요. 벵갈스 입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이고, 그런 경기들에서는 분명 우리가 페이퍼상으로만 뭐 예측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의외의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벵갈스의 승을 예측을 하고요. 벵갈스의 마이너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오버 언더 라인이 43.5인데 뭐 디펜스적으로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두 팀 모두 최소 그래도 20점의 이상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43.5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번주 저의 베스트 5 픽은 스틸러스 플러스 3.0, 그리고 패츠 마이너스 2.5, 그리고 칩스 마이너스 11.5, 그리고 시옥스 마이너스 6.5, 타이탄스 플러스 3.5입니다. 네, 이상 3주차 픽들을 다 꼽아 봤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 이 램스와 벵갈스 슈퍼볼 매치업을 제외하자면 뭐 크게 뭐 기대되는 사실 매치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만 뭐 타이탄스 브라운스, 팔콘스 라이온스, 세인츠 패커스, 되게 비등비등한 전력을 가진 팀들 간의 대결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러한 경기들, 한시 경기들을 통해서 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one of the misnomers about this word discipline is people mistakenly associate discipline with punishment, but it doesn't mean punishment. So the word discipline is the Latin word for student or learning. Discipline is not something that someone imposes on you from the outside. Rather, discipline is something you choose for yourself on the inside. So here's a way to think about it. Discipline is you making the decision to get better every day by consistently applying principles and standards to your life. So discipline is something that you choose for yourself, not something that someone does to you. Discipline is about doing what is necessary in that pathway, in that journey, not what's comfortable. And of course, if you're going to pursue being a little bit better every day, it's not always going to be easy. It's going to be difficult. But if you're discipline driven, then you're going to make a commitment to do those things that you need to do. So discipline means you making the decision to be better every day by consistently applying principles and standards to your life. To your life. To your life.